1번 문제, 재해 발생 확률은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종사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기초한다는 이론은, 이러한 이론은 기회설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러한 라인형은 중소기업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번의 안전에 관한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는 라인 스텝형 조직의 특징이고, 2번의 안전에 관한 지시나 조치가 신속하다는 라인형 조직의 특징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의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라인 스텝형 조직의 특징이고, 4번의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소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된다는 스텝형 안전관리 조직의 특징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은 필기에 3번 나오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형태의 안전관리 조직이라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YK 성격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의 CC형은 적응이 빠르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레빈의 인간 행동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변수 P가 의미하는 것은 P는 person을 의미하여 개체, 연령, 경험, 심신상태, 성격, 소질, 지능 등이 되므로 2번의 소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재해 예방의 4원칙이 아닌 것은 1번의 손실 우연의 원칙은 맞고 2번의 사전 준비의 원칙은 없는 내용이고 3번의 원인 계기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은 맞는 내용이고 4번의 대책 선정의 원칙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재해예방대책 4원칙은 필기에 6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는 2024년 이후 출제 기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가 아닌 것은 1번의 예초기는 맞고 2번의 지게차도 맞고 3번의 금속 절단기도 맞고 4번의 금속 탐지기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암기할 땐 포장기계를 이쪽에다 배치한다고 생각하고 예원아 공포영화 금지야, 예원 공포 금지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와 사용 사례의 연결로 틀린 것은 1번의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는 맞는 내용이고 3번의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녹색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 금지는 틀린 내용으로 녹색은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가 되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는 빨간색의 금지 용도이고 해당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는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강도율 7인 사업장에서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며칠로 예상되는가? 탄. 이 사업장의 연 근로시간과 한 작업자의 평생 근로시간은 10만 시간으로 가정한다. 우선 한 작업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환산 강도율을 의미하고 이렇게 평생 근로시간 조건이 없는 경우 또는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환산 강도율을 구해주면 강도율에 7을 대입하면 답은 700일이 나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의 개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재해 발생 형태 중 다음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해당 형태는 단순 자극형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2024년 이후 출제 기준에서 삭제된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생체 리듬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야간에는
체중이 감소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야간에는 말초 운동 기능이 증가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말초 운동 기능은 감소되고, 3번의 체온, 혈압, 맥박수는 주간에는 상승하고 야간에는 감소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혈액의 수분량과 염분량은 주간에 감소하고 야간에는 상승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안전인증 절연 장갑에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해야 하는 등급별 색상의 연결로 오른 것은, 우선 00등급은 갈색, 0등급은 빨간색, 1등급은 흰색, 2등급은 노란색, 3등급은 녹색, 4등급은 등색인데 1번의 00등급은 갈색으로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의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이 맞고, 2번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이고, 3번의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내용이고, 4번의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자의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교육 내용은 필기, 실기 둘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구원법의 4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단계는 목적 결정, 두 번째로는 계획 수립, 세 번째로는 활동, 마지막으로는 평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재해 원인 중 간접 원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은 간접적 원인인데 인적 원인은 직접적 원인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 중 헤드십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선 해당 문제를 접근할 때는 여기는 약간 공산주의, 여기는 약간 극단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권한의 근거는 공식적이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지위의 형태는 민주주의적이다는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로 상사와 부하의 사회적 간격은 넓은 것은 헤드십이고, 마지막으로 상사와 부하의 관계는 지배적이다도 헤드십에 대한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헤드십과 리더십 비교는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재해 원인 분석 방법의 통계적 원인 분석 중 사고의 유형, 기인물 등 분류 항목을 큰 순서대로 도표화한 것은, 이렇게 큰 순서로 도표화한 것은 파레토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고의 통계적 원인 분석 방법은 필기 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안전교육의 단계에 있어 교육 대상자가 스스로 행함으로써 습득하게 하는 교육은, 이러한 교육은 기능교육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학습 지도의 원리는,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 활동을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 이러한 원리는 개별화의 원리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다음은 불꽃놀이용 화학물질 취급 설비에 대한 정량적 평가이다. 해당 항목에 대한 위험 등급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먼저 위험 등급 1은 합산전수 16점 이상, 2는 합산전수 12에서 15점, 3은 합산전수 10점 이하이고, 그러면 1번의 취급물질은 10 더하기 5 더하기 2 하면 17점으로 1등급이 되고, 2번의 조작은 5점이므로 5점이랑 0점이므로 3등급이 되고, 3번의 화학설비의 용량은 A 10점과 B 2점 합치면 12점으로 2등급이 되고, 4번의 온도는 10점, 5점이므로 2등급이 되고, 마지막으로 압력은 5점, 2점, 0점을 더하면 7점으로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의 취급물질은 1등급, 화학설비의 용량은 1등급, 여기는 2등급이라 틀렸고,
2번의 온도는 1등급 벌써 틀렸고 3번의 취급물질 1등급 조작은 4등급은 없고 4번의 온도는 2등급 그리고 압력은 3등급으로 이거는 맞음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결함수 분석법의 기호 중 입력 사상이 어느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출력 사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게이트는 OR 게이트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어떤 소리가 1000Hz 60dB인 음과 같은 높이임에도 4배 더 크게 들린다면 이 소리의 음악 수준은 얼마인가? 음이 10dB 증가할 때마다 소리는 2배 크게 들리기 때문에 4배가 더 크게 들린다면 음이 20dB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기존 60dB에 20dB를 더하면 80dB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어 사고가 발생한다면 작업자는 어떤 인적 오류를 범한 것인가? 이렇게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것을 잊어 사고가 발생한 거면은 필요한 작업과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이므로 답은 1번 생략 오류가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 예비 위험 분석 단계에서 식별하는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위기 상태는 맞고, 두 번째로 무시 가능 상태도 맞고, 세 번째로 파국적 상태도 맞고, 4번의 예비 조치 상태는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은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결함수 분석법에서 패스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의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도록 하는 사상의 조합이다가 패스셋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컷셋과 패스셋 개념은 필기에 6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8번 문제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때 제3단계인 기본 설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여기서 1번의 화면 설계는 제4단계 인터페이스 설계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연구 기준의 요건과 내용이 옳은 것은 1번에 실제로 의도하는 바와 부합해야 한다는 무오염성이 아닌 적절성이고 두 번째로 반복 실험 시 재현성이 있어야 된다는 적절성이 아닌 신뢰성이고 3번에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무오염성이고 4번에 피실험자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예상 차이점에 비례하는 단위로 측정해야 한다는 민감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잠깐 넘어가고 2번의 인체 측정학은 인체의 생화학적 특징을 다룬다는 틀린 내용으로 인체의 물리적 특징을 다루고 세 번째로 자세에 따른 인체 지수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변화는 있다고 가정해야 되고 3번의 측정 항목에 무게, 둘레, 두께, 길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틀린 내용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FTA 결과 다음과 같은 패스셋을 구했다. 최소 패스셋으로 옳은 것은 해당을 보면 이렇게 X34, X34, X34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최소 패스셋은 X3, X4가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실린더 블록에 사용하는 가스켓의 소명 분포는 X에서 N은 만에서 200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T는 9600시간일 경우의 신뢰도는 먼저 G는 표준 편차분의 평균 시간 마이너스 사용 시간으로 표준 편차는 200이고 그리고 평균 시간은 10,000시간, 사용 시간은 9600시간을 대입해주면 2가 나와 Z가 2일 경우에는 P가 0.9772이므로 이것을 퍼센트로 붙여주면 97.72%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사무실의 의자나 책상에 적용할 인체 측정 자료의 설계 원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의자와 책상은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식 설계에 들어가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체 계측 자료 응용 원칙은 필기에 8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다음 중 열 중독증의 강도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로는 열 발진, 두 번째로는 열 경련, 세 번째로는 열 소모, 마지막으로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열사병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암호 체계의 사용 시 고려해야 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2번의 다차원의 암호보다 단일 차원화된 암호가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는 틀린 내용으로 다차원의 암호가 단일 차원화된 암호보다 정보 전달이 촉진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이전 문턱값이 감소하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순서는 첫 번째로는 손바닥, 두 번째로는 손가락, 세 번째로는 손가락 끝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신호 검출 이론의 판정 결과 중 신호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이렇게 판정 결과 중 신호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허위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시스템 안전 분석 방법 중 HAGOP에서 완전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 대체를 의미하는 것은 other-than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가이드 워드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9번 문제. 신체 활동의 생리학적 측정법 중 전신의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렇게 산소 소비량 측정은 전신의 육체적인 활동을 측정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어느 부품 1000개를 10만 시간 동안 가동하였을 때 5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균 동작 시간은 먼저 평균 동작 시간 MTTF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고장률을 구해주기 위해 총 가동 시간분의 고장 건수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가동 시간은 1000개를 10만 시간 동안 하였으니 1000 곱하기 10만이고 그중 고장 건수는 5개이므로 5를 대입해주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고 구한 고장률을 해당 공식에 대입하면 MTTF는 2 곱하기 10의 7승 시간이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500rpm으로 회전하는 연삭 속도의 지름이 300mm일 때 원주 속도는 우선 원주 속도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V의 단위가 m/min일 때 들어가는 단위는 지름은 미터, 회전수는 rpm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D를 300mm가 아닌 0.3m를 대입해주고 rpm은 500rpm 대입해주면 원주 속도 V는 471m/min이 나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원주 속도 공식은 필기에 8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꼭 단위와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롤러계의 방호장치 중 롤러의 앞면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일 때 무보화 동작에서 급정지 거리는 지문에 롤러의 앞면 표면 속도가 30m/min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급정지 거리는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내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급정지 거리는 필기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로 꼭 공식을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3번 문제. 연삭 작업에서 숫돌의 파괴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는 파괴 원인이 맞고 2번에 연삭 작업 시 숫돌의 정면을 사용할 때는 옳은 내용으로 틀렸고 이렇게 파괴될 때는 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해야 되고 3번에 숫돌에 큰 충격을 주었을 때는 맞는 내용, 4번에 숫돌의 회전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극한 하중이 600N인 체인의 안전계수가 4일 때 체인의 전격 하중은 우선 안전율 공식은 전격 하중분의 극한 하중으로 이것을 전격 하중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안전율 분의 극한 하중이 되어 안전율 4 대입 극한 하중 600N을 대입해주면 전격 하중은 150N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율 개념은 필기에 14번 나오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개념이므로
안전율 공식에 별표치고 주기적으로 눈에 넣어 익숙해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접장치의 안전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시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계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m가 아닌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가스 집합 장치로부터 7m 이내가 아닌 5m 이내의 장소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킨다. 3번의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10m가 아닌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4m가 아닌 3m 이내의 장소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시킨다. 4번의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접 작업을 할 경우에는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로봇을 운전하는 경우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 있을 때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가? 높이는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승강기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맞고, 두 번째로 리프트는 아니고, 세 번째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맞고, 네 번째로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일반적으로 전류가 과대하고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며 아크를 짧게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모재 및 용접부의 일부가 녹아서 홈 또는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용접부 결함은 이런 식으로 홈 또는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용접부 결함은 언더컷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문제 다음 중 선반의 방호장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선반의 방호장치 첫 번째로는 쉴드, 두 번째로는 척 커버, 세 번째로는 칩 브레이커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기계 설비에서 기계 고장률의 기본 모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욕조 곡선은 첫 번째로 초기 고장, 두 번째로는 우발 고장, 세 번째로는 마모 고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욕조 곡선 개념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그래프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목재 가공용 둥근 톱 작업에서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내가 되도록 조정하는가? 최대 12mm 이내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분할날이 갖춰야 할 사항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가 위험을 미칠 경우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몇 배가 되는 등분포 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하는가? 지게차의 최대 하중의 2배 값, 4톤을 넣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하고 의 등분포 정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게차 헤드가드가 갖춰야 할 사항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크레인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전원을 차단하여 크레인을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는 이러한 방호장치는 비상정지장치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다음 중 컨베이어의 안전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비상정지장치는 맞고 2번의 반발 예방장치는 둥근 톱 기계의 방호장치로 틀렸고 세 번째로는 역회전 방지장치는 맞고 4번의 이탈 방지장치도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문제 프레스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압력 방출 장치는 틀렸고 2번의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은 맞고 3번의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도 맞고 4번의 일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프레스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필기에 10번이나 출제되었고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선반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기계의 주유 및 청소를 할 때에는 저속 회전에서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기계의 주유 및 청소를 할 때는 정지하고 해야 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다음 중 프레스 방호장치에서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의 종류를 작동 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경사식은 아니고, 두 번째로 하강식, 세 번째로 돌입식, 네 번째로 횡 슬라이드식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다음 중 보일러 운전 시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의 압력 방출 장치는 매 7년마다 정기적으로 작동 시험을 할 것은 틀린 내용으로 7년이 아닌 4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손을 쳐내는 프레스의 방호장치는 지문에서 답을 주었듯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서 권과 방지장치의 달기구 밑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 몇 미터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는가? 단, 직동식 권과 방지 장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는 25cm 이상 0.25m 이상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누전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누전 검출부는 맞고, 두 번째로 영상 변류기도 맞고, 세 번째로 차단 장치도 맞는데 4번의 전력 퓨즈는 누전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여기에 따른 방폭기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용어는 여기서 EPL은 Equipment Protection 레벨로 표현되며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기기에 부여된 보호 등급이다. EPL의 등급 중 정상 작동, 예상된 노작동, 드문 노작동 중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매우 높은 보호 등급의 기기는 EPL-GA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문제는 법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어 풀 수 없는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접지 계통 분류에서 TN 접지 방식이 아닌 것은 TN 접지 방식 첫 번째로는 TNS 방식, 두 번째로는 TNC 방식, 세 번째로는 TNCS 방식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 최소 착화 에너지가 0.26ml 줄인 가스 정전 용량이 100피코페러신 대전 물체로부터 정전기 방전에 의하여 착화할 수 있는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우선 전압 V를 구해주기 위해 최소 착화 에너지 공식에서 전압 V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 2분의 1에서 2를 분자로 올리고 C를 분모로 내리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고, 해당 공식의 이 값 0.26mJ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그냥 줄이기 때문에 1줄은 1000mJ인 것을 이용하여 여기에 10-3을 곱해서 대입해주고, 다음 C는 100피코페럿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단위는 페럿이기 때문에 1피코페럿은 10-12승 페럿인 것을 이용하여 곱하기 10-12승을 해주면 전압은 2280V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약 몇 볼트인가? 약 30V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물체에 유도된 전압 V를 옳게 나타낸 것은 물체에 유도된 전압 V의 공식은 이렇게 되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로 나온 물체에 유도된 전압과 대전 물체의 표면 전위는 공식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해서 묶어놨으니 두 공식을 자주 눈에 익혀서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6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를 해야 하는 대상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3번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기 기구 중 사용 전압이 대지 전압 100V를 넘는 비충전 금속체는 틀린 내용으로 100V가 아닌 150V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교류 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전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 약 1초 이내에 출력 측 무브화 전압을 자동적으로 25V 이하로 저하시켜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자동 전격 방지기의 성능은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폭 구조는 전기기기의 정상 사용 조건 및 특정 비정상 상태에서 과도한 온도 상승, 아크 또는 스파크의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EXE라고 표시한다. 여기서 EXE는 안전증 방폭 구조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인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의 분리속도는 맞고 2번의 물체의 질량은 틀렸고 3번의 접촉 면적 및 압력은 맞고 4번의 물체의 표면 상태도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정전기 발생 영향인자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문제, 여기에 따른 유입 방폭구조 우 방폭장비의 최소 IP 등급은 유입 방폭구조의 최소 IP는 66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다음은 어떤 방전에 대한 설명인가? 정전기가 대전되어 있는 부도체에 접지체가 접근한 경우 대전 물체와 접지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과 거의 동시에 부도체의 표면을 따라서 발생하는 나뭇가지 형태의 발광을 수반하는 방전은 옆면 방전이 되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25ohm의 저항 중에 5A의 전류를 3분간 흘렀을 때의 발열량은 먼저 발열량 Q의 공식은 I제곱 곱하기 RT이므로 여기 I 전류 5A를 대입, 그리고 R은 저항이므로 25ohm을 대입, 그리고 T는 3분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초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180초를 대입해주면 9만 줄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칼로리이기 때문에 1칼로리는 4.2 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21,428.57, 약 21,600칼로리가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에 저압 옥내 전기 설비를 금속관 공사에 의해 시설하고자 한다. 관 상호관 또는 관과 전기기기 기구와는 몇 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여야 하는가?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여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턱이란 나사산을 의미하고 5턱이면 5개의 나사산만큼 나사 조임으로 접속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76번 문제,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의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단 심실세동 전류 I는 이렇고 인체의 전기 저항은 800ohm, 통전 시간은 1초이다. 그러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에 들어가는 심실세동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이기 때문에 1A는 1000mA인 것을 이용하여 여기서 1000을 나누어주면 0.165A가 나와 해당 공식으로 구해주면 T는 1초 대입, 저항 R은 800ohm을 대입해주면 답은 22줄이 나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 한계 에너지는 필기에 11번 나오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문제로 꼭 공식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전기시설의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의 충전부는 출입이 용이한 전개된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은 틀린 내용으로 충전부는 출입이 용이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전기기기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 및 작동 시간으로 옳은 것은 단 전격 전부하 전류가 50A 미만이다. 전격 전 부하 전류 50A 미만인 경우에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는 필기에 8번,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 지락사고 시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고압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고압전로에 접지 공사를 하였다. 접지 저항은 몇 오h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우선 이러한 접지 저항의 공식은 이렇게 되고 지락전류 10A를 대입해주면 30ohm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필요의 레벨에 따른 회전구체 반경이 틀린 것은
우선 필해 레벨이 1일 때는 20m가 맞고 2일 때는 30m가 맞고 3일 때는 50m가 아닌 45m이고 4일 때는 60m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1번 문제. 다음 중 관의 지름을 변경하는 데 사용되는 관의 부속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관의 지름, 직경을 변경하는 데는 리듀서와 부싱을 사용하는데 지문에 리듀서가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다음 중 내와 구조로 하야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건축물의 기둥은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는 맞는 내용이고, 이번에 위험물을 저장, 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 30cm 이하인 것은 제외는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는 맞는 내용이고, 3번의 건축물의 보, 지상 2층이 아닌 1층부터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가 맞기 때문에 틀렸고, 4번의 배관, 잔성관 등의 지지대는 지상으로부터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m까지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물의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물에 탄산칼륨과 같은 염료를 첨가한 소화약제를 일반적으로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약제는 강화액 소화약제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이황화탄소는 마이너스 30도로 가장 낮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물질의 인화점은 전체적으로 다 외울 순 없지만 이황화탄소 CS2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30도로 매우 낮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5번 문제. 다음 중 분진의 폭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먼저 3번의 분진 내 수분인 농도가 작을수록 맞는 내용으로 습할수록 분진이 가라앉기 때문에 분진 내의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분진의 폭발 위험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가연성 물질의 저장 시 산소 농도를 일정한 값 이하로 낮추어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데 이때 첨가하는 물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의 일산화탄소는 유독성, 가연성 물질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니트로 화합물은 폭발성 물질에 속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다음 중 물과 반응성이 가장 큰 물질은? 먼저 나트륨과 물은 매우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가연성 기체인 수소를 생성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어떤 습한 고체 재료 10kg을 완전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6.8kg이었다. 이 재료의 건량 기준 함수율은 몇 kg H2O per kg인가? 함수율의 공식은 건조 무게 분의 원재료 무게 마이너스 건조 무게로 원재료 무게 10kg 대입, 건조 무게 6.8kg을 대입해주면 0.47kg H2O per kg이 나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압력 증가에 따라 폭발 상한계와 하한계가 모두 현저히 증가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압력이 증가하면 폭발 상한계는 증가하나 하한계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문제. 대기압 하에서 인화점이 0도 이하인 물질이 아닌 것은? 우선 메탄올의 인화점은 13도로 영하권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문제. 열 교환기의 정기적 점검을 일상 점검과 개방 점검으로 구분할 때 개방 점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의 생성물, 부착물에 의한 오염 상황을 점검하려면 전부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 점검 항목에 속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인화성 액체를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압력은 몇 kPa인가? 인화성 액체는 표준 압력 101.3kPa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다음 중 분진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가장 높은 물질은?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등은 분진 폭발을 일으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다음 중 C급 화재에 해당하는 것은?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이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6번 문제,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것은? 가연성 가스는 LPG, LNG, 아세틸렌 등 가연성 기체가 확산 연소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연소 방식의 분류는 필기에 4번 출제된 빈출 문제로 꼭 전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97번 문제, 액화 프로판 310kg을 내용적 50L 용기에 충전할 때 필요한 소요 용기의 수는 몇 개인가? 먼저 용기의 수 공식은 내용적분의 저장 수량에 곱하기 가스 정수이므로 저장 수량 310kg 대입, 내용적 50L 대입, 가스의 정수 2.35를 대입해주면 용기의 수는 15개가 나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8번 문제, 인화성 가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수소는 인화성 가스이고 부탄도 마찬가지이고 에틸렌도 인화성 가스이고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다음 중 응상 폭발이 아닌 것은? 1번의 분해 폭발은 기상 폭발이고 2번의 수증기 폭발은 응상 폭발, 3번의 전선 폭발도 응상 폭발, 4번의 고산 간의 전이에 의한 폭발도 응상 폭발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설치 요건에서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최소 몇 단 이상 균등하게 설치해야 하는가?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해야 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건설재해대책의 사면보호공법 중 식물을 생육시켜 그 뿌리로 사면의 표층토를 고정하여 빗물에 의한 침식, 동상, 이완 등을 방지하고 녹화에 의한 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시공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식생공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3번 문제, 화물 취급 작업과 관련한 위험 방지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50cm가 아닌 90cm 이상으로 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번의 곤돌라는 맞고 2번의 리프트도 맞고 3번의 클램쉘은 아니고 4번의 크레인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양중기의 종류는 필기에 4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종류 전체를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표준 관입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의 n치가 4에서 10일 경우 모래의 상대 밀도는 매우 단단한 편이다는 틀린 내용으로 4에서 10이면 매우 느슨이 아닌 그냥 느슨한 편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6번 문제, 건설 현장에 설치하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도 맞는 내용, 3번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도 맞는 내용, 4번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 이내가 아닌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필기시험에 7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 계약 또는 자체 사업 계획상의 총 공사금액 중 얼마를 대상액으로 하는가? 총 공사 금액의 10분의 7,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불도저를 이용한 작업 중 안전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작업 종료와 동시에 삼날을 지면에 띄우고 주차 제동 장치를 건다는 틀린 내용으로 작업 종료와 동시에 삼날을 지면에 내려두고 주차 제동 장치를 건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도심지 폭파 해체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장기간 발생하는 진동 소음이 적다는 맞는 내용이고 2번에 해체 속도가 빠르다도 맞는 내용, 4번에 많은 분진 발생으로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도 맞는 내용인데 3번에 주위의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는 틀린 내용으로 주위의 구조물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2번의 계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도 맞는 내용 3번에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도 맞는 내용 4번의 동바리의 이음은 맞대 미음이나 장부 이음을 피할 것은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문제. NATM 공법 터널 공사의 경우 록볼트 작업과 관련된 계측 결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는 내공 변이, 두 번째로는 천단 치마, 세 번째로 인발 시험은 맞는 내용인데 4번의 진동 측정 결과는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문제.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작업 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 이상이 아닌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다 맞고 세 번째로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4번의 작업 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3번 문제.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비계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14번 문제. 흙막이 지보공 점검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는 맞는 내용이고 2번의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도 맞고 3번의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편의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도 맞고 4번의 지표소의 흐름 상태는 틀린 내용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흙막이 지보공과 터널 지보공 점검사항은 필기에 6번 나왔고 실기에도 잘 나오는 빈출 개념이니 꼭 구분하여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115번 문제. 집안 등의 굴착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연암 집안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연암은 기울기가 1:1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필기시험에 5번,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개념으로 꼭 굴착면의 기울기를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16번 문제. 흙막이 공법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수평 버팀대식 흙막이 공법은 여기에 흙막이 지지 방식에 의한 분류가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H8 공법, 지하 연수법 공법, 탑다운 공법은 흙막이 구조 방식에 의한 분류인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철골 용접부의 내부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용접부 내부 결함 검사는 방사선 투과법이나 초음파 탐상법이 적합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8번 문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난간 등의 설치가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이럴 때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9번 문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할 때 그 첨부 서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공사 개요서는 있고 2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작성 요령은 없고 3번에 전체 공정표는 있고 4번에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은 있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서류는 필기 시험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20번 문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당일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편의 및 집안의 치마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은 맞는 내용이고 2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의 진동기의 사용은 많이 할수록 균일한 콘크리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내용이고 4번의 설계 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은 필기시험에 4번, 실기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4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